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 주장을 깰 결정적인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 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 특전사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전화통화에서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해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단독에 의하면 부하들에게 하는 혹은 부하들끼리 하는 통화 녹취가 80여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며칠 전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계엄 당시에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서로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이 80여 건 검찰에 확보됐다고 합니다. 80여 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녹취가 존재하는 거야. 통화 녹취가 오디오로. 그리고 나중에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에 몇 명 있냐 그럼 전기 끊을 수 없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생생하게 담겨 있는 거죠. 나중에 기억으로 재조합한 게 아니라 게다가 여기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예 애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대목을 왜 짚냐면 인원을 빼내라고 했냐 의원을 빼내라고 했냐 사람을 빼내라고 했냐 이런 걸 따집니다. 거기서. 그런 단어를 썼네 안 썼네 하는데 뭐라 부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의결 정족수 얘기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국회의원밖에 없는데 다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쓸데없는 공방을 윤석열 측에서 해요. 두 가지 의미한다고 보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야기는 말주변이 아주 뛰어난 분은 아닌데 단순히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은 부하들의 기억까지 보태지고 네. 그리고 그 통화 녹취를 가지고 있던 그 부하들의 그 내용까지 더해져서 가장 그때 상황이 온전하게 복원된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조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은 본인 스스로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하기 전날 이미 검찰에서 사실을 다 말합니다. 했지만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자기 부하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당시 상황 관련해서 가장 있는 그대로의 입체적 진실에 가깝다. 실시간 생중계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실제로 어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헌재에 나왔는데 여기서 재판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에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해서 그 내용이 다른 부대원들도 들었다고 하더라. 이걸 들었냐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증언을 본인은 했습니다. 직접 작전 투입돼서 그걸 생생하게는 못 들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대기하던 사람들이라든가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고 그 중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걸 다른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합니다.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조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입체적이고 있는 그대로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자, 저는 사실상 여기서 이 탄핵 심판이 끝났다고 보는데 그때 실시간 생중계됐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거의 그대로 들어봅시다.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족수가 그러니까 제 아직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는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인원. 예,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김정일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 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기억나는 대로 답해라. 이건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요구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질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인원이냐 사람이냐 끌어내라고 했냐 데리고 나오라고 했냐 뭐가 중요합니까? 정족수 얘기가 있고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밖에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기억해내라 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그럴 때도 판사는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포커페이스를 하거든요. 정영식 판사는 그런 걸로 유명해요. 재판장에서 친절했는데 정반대로 3년 때리더라. 예. 한명수 전 총리도 그렇게 당했고. 더구나 이제 전국에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인데 홍장원, 곽종근 앞에서는 그 포커페이스를 걷어낸다는 점을 저는 주목했어요. 저는 누가 보라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탄핵 기각을 의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급발진하고 싶지 않고 적어도 누군가가 정영식 판사에게 왜 우리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안 그래도 본인이 의심받는 걸 아는데 저렇게 포커페이스를 깨고 특히 두 사람 국회적 증인만을 향해서 저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뭐가 있나? 여기 주목한 지점은 정현식 판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누군가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제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저 질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할 거냐 인용할 거냐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영향을 계속 주려고 하고 당신 왜 그래? 응? 저쪽 몰아가야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깨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성향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겠는가.